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가 엽산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신경 써가면서 챙겨 먹은 엽산이 몸속에서 잘 대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일인가요? 더군다나 본인에게 맞지 않는 엽산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유산이나 난임까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엽산을 제대로 알고 복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엽산을 복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엽산을 복용했었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대로 된 엽산 한 알로 건강하게 임신하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마 복용하고 계시는 엽산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엽산제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천연엽산, 합성엽산, 활성엽산으로 나뉘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천연엽산은 녹황색 채소에 존재하는 천연 형태의 엽산을 말합니다. 임산부라면 천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뭔가 건강하고 안전한 느낌 때문에 이 천연엽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천연엽산은 흡수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생체 이용률이 달라서 일관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섭취만으로 부족한 엽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합성해낸 엽산이 바로 이 합성엽산인데요. 엽산의 효능을 입증한 여러 가지 과거 연구들은 사실 이 합성엽산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거기 때문에 합성엽산이 몸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합성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 활성엽산이 되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엽산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MTHFR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엽산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가 이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 돌연변이로 인해 엽산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엽산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대사되지 못한 엽산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산이나 난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보니 마냥 이런 연구 결과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활성엽산은 인체 대사의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엽산 대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이런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요. 특히나 즉각적인 생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종 형태인 활성엽산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활성엽산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 활성엽산은 기본적으로 천연, 합성엽산에 비해서 흡수율이 훨씬 높고 고함량을 복용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둘째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사되지 못한 엽산이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셋째로는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체 대사에 바로 활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임이나 유산, 저체중아 등에 영향을 주는 이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일반 엽산에 비해서 더 잘 떨어뜨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왜 활성엽산을 복용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같은 활성엽산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활성엽산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 활성엽산도 3세대 활성엽산과 4세대 활성엽산으로 나뉘거든요. 이 3세대보다 4세대가 더 수용성이 크고 생체 이용률이 더 좋기 때문에 4세대 엽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네잎클로버 쿼트레폴릭이라는 표시를 보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엽산을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것보다 엽산과 시너지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엽산제에 해당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량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가이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보통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사이를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이 폴땡정을 복용했었는데요. 이 폴땡정도 정말 좋은 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합성엽산인데다가 용량도 1mg으로 약간 높은 편이기도 했고 또 엽산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영양제를 추가 구매해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뉴트리모어의 액티브 플러스 엽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이기도 하면서 임산부들 사이에서 이미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쿼트레폴릭 4세대 활성 엽산이면서도 비타민 B6, B12, B1, B2, 아연까지 충분히 들어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타민 B군을 함께 복용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 기준을 잘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용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인 것도 있고 800 마이크로그램인 것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전 기간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엽산 400짜리 제품을 추천드리고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산모분들께서는 엽산 800짜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위 세 가지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칠무 원칙이라는 건데요. 제가 사실 영양제에 진심인 편이라서 현재도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가 한 7,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에 이런 이산화규소라든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부영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이런 부영제라든가 착색료, 향료 같은 불필요한 재료를 넣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임산부에게 딱 맞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엽산 단독 제제보다는 약간 더 가격이 나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이 엽산이라는 게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제다 보니까 좀 더 웃돈 주더라도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좋은 제품을 복용하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의 70%가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한 연구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보니 그냥 나도 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제품을 고른 것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액티브 플러스 엽산 제품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품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기 돌보랴 자료 조사하랴 며칠 동안 밤낮으로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요. 부디 꼭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